네, 8월 30일에서 9월 3일 1학년 수학 온라인 클래스 2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9페이지 할 차례네요. 169페이지 책 펴고 준비합시다. 단원 제목 쓰시고요. 4단원 집합과 명제,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준비하고 책 펴고 노트 펴고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 복습부터 간단하게 볼까요? 지난 시간 집합 좀 했던 것 같죠? 공집합 이런 개념 배웠었나요? 공집합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집합이라 그랬죠. 공집합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집합. 그 다음에 했던 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유한집합, 무한집합이라는 개념도 배웠고요. 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죠. 원소가 유한계면 유한집합, 무한계면 무한집합. 그 다음에 했던 게 부분집합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A에 있는 애가 모두 다 B에 있다면 부분집합이다. 뭐 C라는 애는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면 이렇게 짝대기 그어주면 되고, 모든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부분집합 개수 직접 세보는 것까지 했던 거 했습니다. 169페이지 문제 2번까지 그때 실제 한번 써보는 것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밑에 가서 169페이지 내용 갈게요. 오늘은 뭐냐면 가로 2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같은 집합 봅시다. 집합도 서로 같다 하면 이렇게 기호를 쓰면 돼요. A랑 B랑 같다 그냥 등호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집합으로 굳이 설명을 하면 뭐 되게 심플한 개념이긴 하지만 굳이 설명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 있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면 얘는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같다. 서로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굳이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A하고 B하고 같다고 써놓고 이렇게 동그라미 한 번에 써주면 얘네들은 같은 집합이구나. A에 있는 애가 전부 다 B에 들어있고 B에 있는 애가 전부 다 A에 들어있다면 같은 집합이다 라고. 바로 연결해서 개념 하나 좀 더 하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진 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부분집합이라는 건 A라는 게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 있으면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진 부분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또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얘기합니다. 대충 느낌이 오죠? 진 부분집합. 그러니까 진짜 부분집합만 좀 체크하겠다라는 건데, 스스로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모든 자기 자신의 원소는 모두 다 자기 자신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진짜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축소된 개념, 우리가 좀 더 상식선의 개념에서의 부분집합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니 그걸 우리가 이제 진 부분집합이라고 부르자라는 거고, 기호로 써보면 이런 거예요. A는 B에 속해 있지만 A는 B의 부분집합이지만 A하고 B는 다를 때, 이렇게 A는 B의 부분집합 중에 B는 아닐 때 얘를 뭐라고 하냐? A는 B의 진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로 특별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서로 같다, 진 부분집합 둘 다 뭐 그렇게 특별한 개념은 아니죠. 169페이지 문제 3번 있습니다. 요거 한번 책에다가 해볼까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거여서 책에다가 간단하게 해볼게요. 해보세요. 책에다가. 다른 사람은 한번 4번도 잠깐 하고 있어 보고요.
다시 볼까요? 봅시다. 두 개가 서로 같은지 확인하래요. A는 1, 3, 5, 15고요. B는 15에 약수합니다. 그럼 먼저 1, 3, 5, 15. 두 개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A는 B랑 서로 같은 집합이구나 라는 거고요. 얘는 보면 X제곱은 4래요. X는 뭐죠? 뿔마 2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면 2하고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근데 얘는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해가 0하고 뿔마 2. 그러니까 B의 집합, B집합은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2니까 두 개가 같나요? 두 개가 같지 않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A가 B의 부분집합 속하는 부분집합인 상태인 거죠. 됐나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은 169페이지 4번은 이제 진 부분집합 구해보래요. 진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뭘 뺀 거? 자기 자신을 뺀 거. 그대로 하면 돼요. 봅시다. 얘 진 부분집합, 집합이 원소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 있을 거고요. 한 개짜리 마이너스 1, 0, 1 있을 거고요. 두 개짜리 0,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1, 0, 1 이렇게 세 개 있겠죠.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0, 1인데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예쁘고. 그러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진 부분집합이 있겠다라는 내용. 됐습니까? 네. 지우고 또 이어서 진도 나갑시다. 네, 이어서 169페이지 유추하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 뭐 이렇게 밑에 있는 박스는 사실 수업을 잘 안 하긴 했는데 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좀 체크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있거든요. 한번 노트 정리합시다. A라는 집합을 1, 2, 3이라고 한번 해보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부분집합의 개수.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직접 써서 세봤어요. 근데 어떻게 셌냐면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 그러니까 3개짜리니까 빵개부터 시작해죠.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없는 경우,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직접 세봤거든요. 근데 그건 직접 세보는 방법이고요. 그냥 심플하게 부분집합이 그럼 몇 개일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분집합은요. 어찌됐든 1, 2, 3 중에 적당히 몇 개를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맞죠? 뜬금없이 4가 튀어나올 수는 없잖아요. 뭐 0이 튀어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1, 2, 3으로 구성이 되면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러면 이 1이라는 애를 기준으로요. 내가 어떤 부분집합을 딱 하나를 만들었다면 여기에는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죠? 2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3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부분집합을 구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을 넣거나 빼거나.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마찬가지로 2를 넣거나 빼거나. 두 가지 방법. 3을 넣거나 빼거나. 두 가지 방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셋 다 안 들어있어요. 뭐가 되는 거죠?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셋 다 들어있어요. 뭐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뭐 1하고 3은 있는데 2가 없어요. 그러면 1하고 3을 가지고 있는 원소 두 개짜리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곱하면 총 몇 가지? 8가지 방법의 부분집합을 구성하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0, 아무것도 없는 거 공집합 하나, 1, 2, 3, 3개니까 1 더하기 3, 두 개짜리 1, 2, 1, 3, 2, 3, 3개. 그 다음 마지막 1, 2, 3 하면 1개. 그러니까 총 몇 가지 방법? 8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실제로 부분집합은 8개가 나오죠. 그 방법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부터 n개의 원소를 가진 부분집합이라면 집합이라면 1부터 n까지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라면 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이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2가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3이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몇 개? n개가 들어있거나 안 들어가 있거나 이고요. 각각 두 가지씩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2를 n번 곱하면 되죠. 2의 n제곱 개. 이렇게 계산하면 부분집합 개수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개니까 2의 세제곱, 4개면 2의 4제곱, 5개면 2의 5제곱.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원소가 있거나 없거나 이걸로 이렇게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개수 2의 n제곱으로 해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2번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집합이 1, 2, 3, 4, 5 원소 몇 개짜리? 5개짜리 집합이 있대요.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1을 반드시 포함 이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 1, 2는 없었으면 좋겠대요. 1, 2 포함 안 되게끔. 이런 식으로도 이제 문제가 나와요. 1을 무조건 들어가게 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가 있을까? 1, 2가 안 들어가게끔 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가 있을까? 이렇게. 이해됩니까? 생각해 봅시다. 1을 포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은 x로 결정해요. 그럼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죠. 근데 나머지는 1 빼고 나머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1이라는 애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로 부분집합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몇 개예요? 2의 n제곱개 2의 4제곱개 그러니까 16 16가지 방법 16개의 부분집합이 있을 거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미포함도 근데 똑같아. 1 포함이었군요. 그러면 1 빼고 나머지 가지고 16개 만든 다음에 1 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죠. x가 아니고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한 가지. 아무튼 똑같은 의미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포함 안 하는 것도 똑같아요. 1하고 2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가지고 만들면 돼요.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그러니까 몇 가지? 8가지. 부분집합의 개수 8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이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어렵지는 않아요. 원소의 개수만큼 n제곱을 해주면 된다. 2 곱하기 2의 n제곱. 2의 원소의 개수 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넘어가서 170페이지로 갑시다. 170페이지 03 집합의 연산. 소단어만 쓸게요. 03 집합의 연산. 그래 이제 집합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배웠고 이제 이거 가지고 연산해보자 이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거 그러니까 집합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계산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하고 조금 다릅니다. 집합의 연산은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새롭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합집합이라는 연산이 있고요. 교집합이라는 게 있고 한 가지 더 서로서라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좀 체크합시다. 합집합, 교집합 두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표까지는 아닌데 뭐 이렇게 좀 칸을 나눠서 봅시다. 합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책 한번 볼게요. 170페이지 거기 첫 번째 줄 써있죠.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A 또는 B라고 합니다. 보통 영어로 많이 쓰는데 영어로는 or 이렇게 써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많이 쓰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은 좀 편해요. A가 있고 한번 그려보세요. 벤 다이어그램 B가 있어요. 그러니까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그러니까 A에 속해도 괜찮고 B에 속해도 괜찮고 A에 있어도 괜찮고 B에 있어도 괜찮고 그거 다 합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런 애들이에요. 이렇게 빗금 쳐보면 요런 애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A에 있는 애랑 B에 있는 애를 다 합쳐놓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A랑 B에다가 이렇게 U자를 이렇게 써서 옛날에는 뭐 A 커피 뭐 이렇게 읽었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 읽지는 않고 A 합집합 B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다가 U자 형태로 이렇게 써주면 이게 합집합이라는 뜻입니다. 합집합을 표현하는 기호예요. 이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돼요. X바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다. 이렇게 써주면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합집합이라는 개념 A 또는 B A에 있어도 괜찮고 B에 있어도 괜찮고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그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 기호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교집합은 뭐냐면요. 이것도 책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중간에 있죠. 중간에
170페이지 중간에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A 그리고 B, 영어로는 AND.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A에도 속하면서 B에도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을 보통 교집합, 보통이 아니고 이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기호를 쓰면 이번엔 이렇게 써요. U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옛날에 A 캡 B 뭐 이렇게 읽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읽지 않아요. A 합집합 P, A 교집합 B 뭐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조건 제시법으로 써보면 이렇게 돼요. X바 X는 A의 원소, 이번에 AND X는 B의 원소. 그리고는 이제 A, 그러니까 앞에 말도 성립해야 되고 뒤에 말도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에 A에도 들어 있으면서 B에도 들어 있는, 공통으로 들어 있는 부분이라는 뜻으로 교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서로소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서로소. 이건 뭐냐면 어떤 두 집합이 있는데요. 얘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 우리가 A, B를 서로서라고 합니다. 교집합이 없는 경우, 교집합이 없는 경우, 없다. 그러니까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A하고 B하고 따로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이럴 때 두 개를 서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소라는 개념이 옛날에 그 자연수에서 약수가 1밖에 없을 때,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그때도 약간 서로소다 뭐 이런 개념을 썼는데 집합에서는 그거를 이제 교집합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교집합이 없다. 예를 들면 써보세요. 예를 들면 A는 1, 2, 3, 4라고 해볼게요. B는 2, 3, 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은 1, 2, 3, 4, B라는 집합은 2, 3, 5라는 집합입니다. 그럼 첫 번째 A 합집합 B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두 개 있는 걸 다 쓰면 돼요. 1, 2, 3, 4, 2, 3 포함이니까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1, 2, 3, 4, 5 이렇게 쓰면 A 합집합 B가 돼요. 그럼 A 교집합 B는 두 개에서 공통으로 있는 거 뭐죠? 2하고 3인가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2하고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C라는 집합이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5, 6, 7. C를 5, 6, 7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A하고 C를 좀 비교해보면 A 교집합 C는 뭘까요? 1, 2, 3, 4, 5, 6, 7이니까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집합이죠. 그럼 뭐라고 한다? A와 C는 서로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관련된 문제가 171페이지 문제 1번하고 문제 2번하고 있네요. 한번 노트에 풀어봅시다. 노트에 해보세요. 지우고 올게요. 네,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71페이지 1번, 2번 노트에 다 푸셨죠? 풀고 오세요. 안 풀고 그냥 막 베끼지 말고 계속 잔소리 하는데 문제 직접 풀어야지 실력이 늡니다. 직접 풀어야지. 계속 얘기하죠. 나는 공부해도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러지 말고 제발. 하면 된다니까요. 시간을 투자하면 돼요. 원래 공부는 지루하고 짜증나고 재미없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거죠. 대학이라든가 나중에 취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본인은 뭐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막 제발 그렇게 생각 좀 하지 말고 하면 돼요. 대부분 나보다 머리 좋아요.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닌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너희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보다 오랜 시간 그 과목을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수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 수학을 잘하지만 너희들보다 영어, 국어, 과학 다 잘하지 못해요. 지금은 너희들이 지금 훨씬 나보다 영어, 국어, 과학은 훨씬 더 잘해요.
사회 뭐 이런 거.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금 그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쌤은 수학에서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수학만 너희들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들은 똑똑해서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너희들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성적이 안 나오고 이런 게 절대 아니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힘들어도 잘 버티고 책상에 앉아 있으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해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컴퓨터와 핸드폰을 손에 달고 살지만, 공부하려면 핸드폰 컴퓨터도 좀 줄이고, 뭐 가끔 보면 핸드폰도 일부러 2G로 바꾸기도 하고, 뭐 심지어 없애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공부를 하려고 자기 스스로를 약간 절제시키려고. 잘 안 되니까 있으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하시면 됩니다. 다 풀었죠? 같이 한번 볼게요. 봅시다. 교집합, 합집합을 구하고요. 뭐 서로서인지 확인해 보래요. 봅시다. 우선은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조건제시법이 우리가 한 번에 딱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보면, A는 4의 약수 1, 2, 4죠. B는 6의 약수 1, 2, 3, 6이에요. 합집합, 교집합부터 할까요? 교집합은 뭐가 겹치죠? 1하고 2가 겹치나요? 1하고 2가 겹치니까 1, 2라고 쓰면 되고, 합집합은 1, 2, 3, 4, 6인가요? 1, 2, 3, 4, 6. 서로소는 아니죠. 당연히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잖아요. 뚝 떨어져 있어야 서로소인데 그런 건 아니니까요.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근데 정수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A는 마이너스 1 다음이니까 뭐부터 0, 1, 2, 3 이렇게 되겠네요. B는 원소나열법 써있네요. 그냥 뭐 따로 쓰지 맙시다. 그럼 A, 교, B 교집합은 3밖에 없네요. 그죠? 3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A 합 B는, 그러면 이제 A부터 쭉 쓰면 되겠네요. 0, 1, 2, 3, 4, 5, 6 0, 1, 2, 3, 4, 5, 6 하면 되고, 교집합이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서로소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x바 x는 20보다 작은 소수 뭐 있죠? 2, 3, 4, 5, 7, 9 아니고 11, 13, 15 아니고 17, 19 이렇게 있죠. 20보다 작은 4의 배수는 4, 8, 12, 16까지 있네요. 됐죠? 그럼 A, 교, B는 봤더니 4도 소수가 아니고 8도 소수 아니고 다 소수 아니죠. 그러면 얘가 공집합이네. 그래서 얘는 서로소구나. 얘는 서로소가 맞구나 하면 되고, 합집합은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냥 다 쓰면 되겠네요. 작은 것부터 2, 3, 4, 5, 7, 8, 11, 12, 13, 16, 17, 19인가요? 16, 17, 19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A가 1, 2, 3, 4, 5래요. 근데 A 합 B, 합집합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교집합은 2, 4래요. B를 구해보랍니다. 이런 거는 벤 다이어그램이 편해요. 벤 다이어그램 배웠으니까요. 뭐부터 쓰면 되냐면 제일 확실한 거, 교집합이 확실하잖아요. 2, 4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는 A가 확실하죠. 2, 4 빼면 뭐 남아요? 1, 3, 5. 그럼 1, 2, 3, 4, 5 A 써졌어요. 나머지 이 B 자리에는 1, 2, 3, 4, 5 빼면 뭐 남아요? 6, 7 남죠. 6, 7. 이해돼요? 그럼 B라는 집합은 여기 있는 것만 쓰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어떻게 되냐면 2, 4, 6, 7.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쓰면 되게 직관적으로 잘 보이니까, 그림 그려서 딱 보여지니까 우리가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원소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당연히 힘들지만 이렇게 간단하고 직관적인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푸니까 익숙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집합의 연산 중에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까지 해서 뭐 간단하게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강의 아직 집합 초반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집합을 만약에 처음 배운 친구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보시고요. 또 얘기하지만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공부 좀 하시고요. 이제 뭐 수요일 날 듣는 친구들이 대부분 수요일 날 대부분 듣겠군요. 수요일 아닌 목요일. 9월이네요. 9월이에요 지금. 지금 한 달 남았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노는 시간 끝나서 아직도 막 여름방학에서 헤어나온 친구는 없겠죠.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다 잊어버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들 또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 온라인 수업 시간에 또 만나서 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